자, 우리 일단은 여러분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려면 여러분 이 검색 사이트에서 제가 아마 회원가입하라고 했던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트명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사이트입니다. 꼭 회원가입 미리 해놓으세요. 그죠? 개인 회원 가입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개인 회원 가입 하실 때 요 첫 번째 홈 화면에서 요 K랩 수업용 다운로드로 프로그램 설치를 무료로 제공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바탕 화면에 이런 아이콘 하나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랑 수업 받으실 때 교재가 뭐죠? 2026 뭐죠? 포인트 전산회계 1급인데 저랑 수업 받으실 때 요 교재로 공부하시려면 요 프로그램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교재 앞에 보시면 백데이터 설치하는 요령 알려드리는 교과서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마 요 출판사가 어디냐면 경영과 아이고야 잠깐만요. 경영과 회계라는 출판사예요. 요 경영과 회계 출판사 PNP 북이라는 요 들어가서 경영과 회계 백데이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교재가 연도수가 2026이지 않습니까? 요거 받으셔야 돼요. 있죠? 백데이터. 그리고 요거 있죠?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이니까 그 압축 푸셔서 하셔야 돼요. 자, 압축 푸신 다음에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자, 프로그램 제가 들어갈게요. 들어가셔서 바로 요 화면에 뜨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덱에서는 그냥 C로 다 푸시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회사 등록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회사 등록 버튼 누르시면 저는 지금 화면에 백데이터가 설치가 다 되어 있는 화면인데 아마 처음에는 요 회사들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요 창에서 회사 코드 재생성까지 꼭 확인하셔야만 선택하셔야만 이 회사들이 화면에 쭉 보이시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여러분 백데이터가 정상 설치된 화면이에요. 괜찮나요? 자, 저는 좀 D 드라이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백데이터가 설치되신 PC라면은 이 회사 코드 옆에 당연히 여러분 덱에는 C입니다. C 드라이브에 설치하셨을 거니까. 자, 이 회사 코드 옆에 저는 말풍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풍선 표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기출 산업부터 쭉 펼쳐져야만 정상 설치가 된 PC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수업 중에 어떻게 제가 수업을 이제 진행했냐면 우리 회사를 하나 만듭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랑 수업 중에는 미래치킨이라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그냥 바로 요 화면에서 회사 등록 버튼 누르시면요. 여러분 요 화면 쭉 밑에 보시면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미 수업 중에 777 미래치킨 만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른 거 하나 만들게요. 5로 뭐라고 할까? 과거 치킨 할까요? 그렇죠? 과거 치킨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회사 코드를 하나 만드는 과정은. 근데 계속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이미 여러분 회사는 이미 이 프로그램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럴 행동한다라는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시험장에서도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저랑 여러분이랑 아주 그냥 임의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 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대강 하는 거라 했잖아. 부산시 뭐 진구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등록했다 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제가 방금 입력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 치킨이 들어가게 돼요. 였어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방금 우리가 만든 과거 치킨이 딱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처음 딱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니까요. 이 프로그램 어딘가에 아무런 자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메뉴의 활용도만 보시면 그러면 이 기초정보관리의 첫 번째 메뉴가 우리가 봤던 게 회사 등록이었는데 자, 이 회사 등록의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 즉 과거 치킨의 뭔가 인적 사항이 바뀌면은 들어와야 할 메뉴가 뭐겠어요? 회사 등록이겠죠. 자, 예로 한번 문제로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과거 치킨이란다. 우리 회사가 주소를 이전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산시였는데 올해 울산시로 이사했어 라고 한다라면 뭘 바꿔야 돼요? 우리 회사 주소지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느 메뉴에 가셔야 되겠어요? 나의 인적 사항을 바꾸려면 여러분 왜 웹사이트에 마이 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정보 찾듯이 그런 메뉴쯤이 회사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인적 사항을 바꾸는 메뉴가 다시 어느 메뉴다?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그럼 지금 과거 치킨이 실행되어 있고 우리 회사가 부산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했으면 분명히 바뀌어졌을 거거든. 그럼 요 자리 딱 눌러서 그죠? 요 선택하셔서 바뀐 주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할까요? 울산광역시 남구 뭐 무고동 대학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워드 작업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꼭 우편 번호를 넣어라 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시험장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편 번호는 생략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편 번호 넣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우리 타이핑이라 그러나 그냥 워드 작업하시는 게 아마 더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 업태가 제조면은 요 업태 찾으셔서 다 워드 작업이에요. 제조. 그죠? 종목 뭐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가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인적 사항을 바꾸는 메뉴가 뭐였다? 회사 등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느낌 왔잖아. 그죠? 기초정보관리에 어떤 메뉴 있습니까? 거래처 등록이 있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 등록 가시면 일반 금융 신용카드입니다. 제가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새로 생기면 그거를 코드로 만드는 메뉴가 뭐다? 거래처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코드 자리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문제에서 몇 번으로 등록하라고 요구할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다 해야 돼요. 뭐 안 해줍니다. 타이핑이야.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 다 찍어야 돼요. 자, 만약에 코드가 1001번이라면 요 자리에 커서를 두고 1001번 숫자를 직접 반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 안 어렵죠? 엔터 하세요. 엔터. 그러니까 항상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마우스로 칸칸을 옮겨 다니시는 것보다는 항상 뭔가 입력하시고 엔터 작업하시는 게 좀 다음을 위해서 편해지실 거예요. 자, 1001번을 우리는 거래처를 제가 충무상사라고 줍니다. 엔터 하셔라고. 그럼 다음 칸이 뭐가 됩니까? 뭐 선택하라 하지. 뭐 문제에서 선택하라고 한 대로 하시면 되고 별말 없으면 동시에 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 3을 누르셔야 돼. 매출이면 숫자 1을 누르셔야 되고요. 매입 거래처면은 2번을 누르셔야 되고요. 모르면 몇 번 하셔라? 3번 숫자 3을 누르셔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충무 상사의 사업자 번호는 문제에서 주는 대로 입력 1, 2, 3, 2, 5, 7, 0, 7, 6, 2 그죠? 대표자 성명을 준다라면 또 여러분이 직접 입력. 업태 줍니다. 종목 줍니다. 되셨죠? 주소도 여러분이 아까처럼 똑같이 뭐 하셔라? 하시면 돼요. 그죠? 그거는 그냥 쭉 따라 적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1001번 충무 상사가 등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은행이면 요 금융기관에 오셔서 아까처럼 또 하시면 돼요. 자, 나가게 할게요. 저장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나가게 할게요. 자, 세 번째 메뉴는 뭐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인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가시면 자,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시험을 준비하신다라면 아마 문제 하나쯤은 계정 과목의 적요 등록 메뉴에 가서 뭔가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려면 어디서 꼭 하셔야 된다? 절대 중간에서 수정 안 돼요. 항상 어디에서 하셔야 된다? 제일 오른쪽 화면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오른쪽까지 오려면 뭐 하셔야 돼요? 번호를 선택하셔서 해당하는 번호를 줍니다. 번호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하시면 돼요? 또 타이핑 작업이에요. 되셨죠? 항상 다 그래요. 뭐? 자, 다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814번을 찾으래요. 그럼 뭐 여러분 뭐 아주 단순하게는 스크롤 열심히 내리시던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자, 814번 통신비를 찾았는데 문제에서 현금 적요란에 뭔가 해달래요. 숫자 5번 찍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 찍어야 돼. 5번. 그리고 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뭐 열심히 반영하시면 돼요. 그건 또 다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요지는 내가 이 계정 과목 적요 등록을 뭔가 해보려 한다라면 어디 화면에서 꼭 하게끔 마지막 세 번째 화면까지 꼭 와야만 작업이 시작이 되세요. 아시겠죠? 어디서 하셔라고요? 세 번째 화면에서 꼭 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닫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초정보관리의 환경등록 메뉴는 있는데 이건 우리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우리한테 불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초정보관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랑 이제 수업 초반에 했던 이 기초정보관리에 이어서 우리 전기 2월 작업이 또 중요했습니다. 자, 우리 뭐였죠? 전기 2월을 하지 않으면 올해죠. 단기 1월 1일이 전부 다 뭐로 시작한다? 제로로 시작하게 돼요. 쌤 제로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제로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작년이 언제야? 전기 25년이겠죠. 25년 12월 말에요. 딱 하나의 가정. 작년에 우리 회사가 현금이 27만 원 정도가 있는 채로 마감됐다라면 26년 1월 1일도 현금이 얼마인 채로 시작해야 돼요? 27만 원인 채로 시작해야 된다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작업을 뭐라 그랬어요? 전기 2월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기 2월 작업은 어느 메뉴에서? 요 메뉴에서 하실 건데 일단은 제가 수업 중에 다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현금을 2월 하는 작업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시면 자, 이 재무상태표 화면 자체도 세 가지의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세 칸이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마지막 3번 화면은 여러분이 절대 작업이 안 돼요. 그죠?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계산식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산 요 자리부터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프로그램 몇 번 하고 왔으니까. 자, 이 프로그램, 이 K실의 프로그램 안에서 자, 요 항목이라 그럴게요. 항목의 칸의 제목이 뭡니까? 코드죠. 어떤 메뉴 창에 가시든 코드 자리에서는 항상 우리 반은 무슨 습관들이세요? 뭐를 눌러보는 습관? 키보드판에 F2를 누르는 습관을 저랑 꼭 가질 거예요. 자, F2를 누르시면 뭐 할지 그냥 가늠이 되세요. 현금 선택해 볼게요. 현금이 얼마였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54만 원이 있었다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직접 얼마를 숫자로 입력하신다? 954만 원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셔야만 2월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였죠? 주어진 자료를 보고 옮겨 적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F2 외상 매출금 합니다. 자, 찾기 힘드시면 요 검색창에서 두 자 정도만 타이핑 작업 해보세요. 그럼 외상과 연계되어 있는 단어를 얘가 다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들어간다라면 또 선택 엔터를 하는 거지.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였다고 가정해 볼까요? 1,900이었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2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서 검색하고 선택하고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럼 지금 이 회사가 작년 말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 채였어요? 1,900원, 뭐 현금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간단하게 1,9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 뭡니까? 뭐지?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야 할 대금이다. 그쵸? 그럼 그 외상 매출금의 총량이 1,900인데 예를 들어서 충무상사한테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은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려상사한테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은 700이고 신라상사한테 받아야 하는 외상 매출금이 700만 원으로 나눠져서 총 1,900이라면 우리는 어떤 장부의 2월도 필요할까요? 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장부의 2월도 필요할까요? 거래처별 장부의 2월도 필요하겠죠. 가늠되세요? 자, 그러면 거래처 장부를 2월하는 메뉴는 어디다? 당연히 2월은 요 메뉴에 다 있어요. 그럼 거래처 장부를 2월하는 메뉴는 어디 갈까요? 를 물어봤을 때 어디겠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었어요. 그쵸? 근데 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시험에서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바로 보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요 상단 메뉴바에 보시면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재무상태표에서 입력 2개밖에 안 했지만 불러와요. 맞죠?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 2월 할 건데 어떻게 하셔라? 외상 마우스를 들고 외상 매출금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지정하셨죠? 지정하셔서 오른쪽으로 딱 넘어와야 돼요. 자, 코드네. 자, 코드 자리에서 어떤 습관 들이셔라? 맞아요. F2를 눌러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내가 그 다음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다 하게 돼요. 거래처가 들어가지. 충무상사. 그쵸? 저는 충무상사밖에 등록 안 했으니까 일단 1,900을 다 넣을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가 돼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돼요. 항상 어떻게 하셔라? 해당하는 과목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오른쪽을 선택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럼 코드에 오겠죠? 그런 다음에 항상 또 뭐다? F2. 요 습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사실은 이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여러분 저랑 수업 초반에 했던 내용은 이 재무상태표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쌤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못해요. 우리 아주 수업 많이 지나고 많은 걸 배워와야만 이게 진행이 되니까 당분간 우리 혹시 복습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요 정도 거래처별 초기 2월 연습만 좀 꾸준히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2월 했다. 그럼 여러분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작업은 뭡니까? 지금쯤이면 저랑 매일 1교시 한 2, 30분 동안 뭐 하시죠? 복식부기 하시죠. 그죠? 자, 그 복식부기 한 것들을 우리 뭐 하셔야 돼요? 전산에 입력하는 메뉴가 뭐라 그랬죠? 전표 입력이라고 했어요. 맞죠? 전표 입력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하나 2번을 해볼게요. 지금 제 화면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어떻게 복식부기 되어 있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당자예금 이렇게 일단 했다 칩시다. 그럼 이 전표를 어디다가 반영하셔야 된다고요? 예, 일반 전표 일단 옵니다. 자, 뭐 날짜는 우리 임의로 하는 거니까 좀 8월 30일 날짜인 거 아시겠죠? 제가 8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죠? 08 하세요. 08 30
됐죠? 자, 그럼 요 자리에 딱 포인터가 가게 됩니다. 구분에. 화면 보세요. 그죠? 구분에 포인터가 딱 가게 되는데, 우리 반 요 구분에 포인터를 딱 뒀을 때, 밑에 화면에 보시면 단축키가 1번부터 6번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근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수업 중에 했는데, 이거 딱 들어갈 때, 제발 우리 반 뭐만 할까요? 3번, 4번만 해도, 그죠? 3, 4번만 활용하셔도 답안 작성에 지장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차변부터 입력해 볼게요. 보통 예금. 자, 차변을 입력하려면 어떤 분은 차변이라는 글자를 타이핑 작업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차변의 단축키는 몇 번이다? 네. 그래서 어떤 습관 또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숫자 3 찍었지? 그리고 항상 무슨 습관 들이셔라? F야. 다시요. 숫자 요 구분 자리에 숫자 3 F야. 그렇죠? 자, 차변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 거래였냐면 보통 예금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 F1을 눌러 보니까 검색창이 뜨죠. 뭐 해야 되겠어요? 보통을 일단 검색해 볼게요. 보통 예금 나왔잖아요. 엔터. 엔터. 그죠? 일단 거래처 무시한다 치면 이 자리에서 멈춤이 될 거예요. 이 자리에는 뭐 넣으셔라? 해당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또 있어 차변이 뭡니까? 당좌 예금이죠. 또 어떻게 할까요? 차변 넣으려 치면 숫자 3 F2라고 당좌 예금을 저는 이렇게 일단 찾아볼게요. 있죠? 당좌 예금 엔터 얼마였어요? 당좌 예금이 1,580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입력해야 돼 숫자를. 됐죠? 그럼 차변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어느 편이 남았습니까? 대변 편이 남았죠. 대변은 단축키가 몇 번이다? 4. 또 무슨 습관 들이셔요? F2라고요. 그럼 외상 매출을 제가 찾아볼게요가 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엔터 쭉쭉쭉쭉쭉 요렇게 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시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단순 노동 하시기 전에 뭘부터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랑 매일 1교시 20분 정도 하시는 뭐 이거를 빨리 해결하셔야만 뭐 전표를 입력하든 말든 하고 계신다고요. 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뭐 해볼까요? 요거 해볼게요. 요거 10월 1일이네요. 자, 그럼 날짜를 또 옮겨요. 선택하셔서 10월 1일. 자, 차변이 뭐였어요? 토지죠. 그죠? 자, 차변의 단축키 뭐 하셔라? 3하고 F2 누르는 습관 들이셔라고요. 그러면 뭐 검색할 거야? 차변에 들어가는 과목이 토지죠. 엔터. 되셨어요? 자, 그러면 차변 토지에 들어가야 할 금액이 얼마였나요? 맞네요. 3억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대변이 남았는데 대변의 단축키가 뭔가? 아니요. 대변의 금액이 뭐죠? 당좌예금 계정으로. 자, 단축키 뭐다? 4번. 하고 또 F인 거라. 그죠? F. 뭐였어요? 당좌예금. 그냥 무시할게요, 일단은. 하시고 요 자리에 얼마? 3억 500. 뭐 아까 입력되어 있는 채로 그냥 끝내시면 되죠. 이게 다예요. 그럼 쌤 내가 만약에 대변부터 해도 되나요? 하셔도 돼요. 꼭 차변부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대변부터. 대변의 단축키 4번 F2 당좌 예금 3억 500. 그죠? 차변 단축키 뭐죠? 3번 F2 뭐였지? 아까 토지 검색하시는 거야. 끝.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또 잔소리하네. 1차적으로 해결하실 건 뭐예요? 대차변 복식 보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계정명이 이제 알아야지. 토지를 할 건지. 단기 시세 차익이면 뭐 검색할 거야? 단기 매매 증권 할 건지.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두 번째가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전표 입력 이 프로그램 기능은
처음이 낯설고 힘들어서 그렇지 하다 보면 되게 단순 노동입니다. 괜찮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입력하는 기본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중에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입력하고 디테일한 거는 수업 중에 계속 하면서 저랑 조절할 거니까 그건 또 그때 가면서 해볼게요.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